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말라붙은 석유 투자 준비 안 된 청정에너지. 자, 이게 뭐냐면 국제유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언제? 작년 코로나 사태 딱 이후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유를 가져가면 돈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까지 간 상황이 있었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해야 거래가 됐겠습니까만은 그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은 국제유가가 또 100불 가까이 오니까 200불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숨은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게 원유, 옛날에는 이게 석유 시추봉이라고 하면 쿵쿵쿵쿵쿵쿵 찍어갖고 여기 있는 원유만 쏙 빼갖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으로 축축축축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죠? 여기만 뽑아. 그러니까 석유 매장량이 많지 않은 곳에는 아예 석유 시추봉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근처에 이렇게 석유가 이렇게 원유가 이렇게 매장이 돼 있으면 쿵쿵쿵쿵쿵 거래가 들어가서 가로로 횡으로 긁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2000년도에 되면 2000년 부근에 가면 뭐 1990년도에도 석유는 고갈이 된다 그랬는데 고갈이 안 됐어요. 왜? 기술력의 발달로. 기술력의 발달로. 종으로 들어가서 횡으로 긁으니까.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한참 올라가기 시작한 이후에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셰일유. 그죠? 셰일가스층에 있는 셰일유. 셰일가스도 있고 셰일유도 있고. 그죠? 그다음 또 하나. 모래에 묻어 있는 오일, 샌드 오일. 요거까지 긁어내겠다. 기술력이 발달됐으니까. 자, 요거까지 긁어내겠다 해서 샌드 오일 열풍, 셰일유 열풍이 막 불었어요. 근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게 매력이 없어졌죠. 왜 매력이 없어졌느냐?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곳이 있죠. 중동이잖아요. 그죠? 중동 쪽은 땅만 파면 석유 나오지. 그죠? 근데 거기는, 자, 여러분, 원유의 생산 원가. 그러니까 이제 쿵쿵쿵쿵쿵 해가 채취 원가, 채굴 원가. 이게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가 있습니까? 약 7불에서 7불, 거꾸로 했네. 7불에서 9불 사이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들은 30불 뭐 정도 되면 마진이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1배럴당 한 30불 되면 마진이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샌드오일하고 셰일유는 좀 다릅니다. 거의 45불 이상, 즉 48불 가까이 돼야 원가가 됩니다. 그죠? 이렇지.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떠냐? 48불 이상 안 되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캐내는 거야. 셰일유도, 셰일가스도, 셰일오일도, 샌드오일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어제 날짜로 86불? 1배럴당 86불 찍었잖아요. 그죠? 그 뭐 조금 올랐다가 빠졌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때 마이너스까지 갔던 유가가 어떻게 지금 100불 올라왔는데 200불 간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왜 200불? 그럼 그때보다 지금 원유 사용, 이거 지금 사용량이 늘었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코로나 시대예요. 그리고 전기가 굉장히 많은 그린 에너지들이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원유 사용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유소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이게 장사가 잘 되면 주유소가 많아져야죠. 사용량이 줄고 있으니까 전기차 충전소는 하나씩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주유소는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만큼 사용량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럼 100불 넘어가요? 모종의 담합이 있다는 얘기지. 원래 미국 사람들은 WTI, 즉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풀지 않을 거라고 예전에 풀지 않으려고 했어요. 중동 기름 다 쓰고 그다음 우리 거 풀게. 왜? 자원을 무기화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WTI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이제 그린 에너지가 대세가 되면 원유 사용량이 점점 줄 거다. 이 관점에서 원유 투자하는 회사도 많이 줄었고 원유를 바깥으로 꺼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왜 올라요? 즉 사우디가 증산을 하지 않고 있고 감산 상태에서 계속 있잖아요. 이거는 모종의 이제 담합이란 얘기지. 근데 이 담합은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배신자가 속출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사용량이 늘 게 없어요. 지금 전기차도 그렇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뭘 사용량이 그렇게 늘겠어. 자, 그리고 뭐 이제 전기배 등장한다 그러고 전기 트럭 등장한다 그러고 이게 뭐가 늘겠어요. 그죠?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100불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100불까지도 안 가. 이 90 몇 불에서 기준점 이게 오버슈팅 나오면 나는 95불이라고 봐요. 95불에서는 다시 빠질 우려가 90불 근처만 가도 빠져. 왜? 배신자여 배신자여 원유의 배신자여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옛날하고 기술력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또 있잖아. 셰일유, 샌드오일 이때까지 가는 애들이 이거 다시 끄집어낸다니까. 왜? 유가가 지금 생산 단가에 비해서 마진이 딱 나오잖아요. 마진이 나오는 시점까지 왔잖아. 근데 얘들이 이게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얘들이 이걸 빨리 해가 적어도 빨리 이거 옛날에 개발한 게 있으니까 빨리 해가 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관점에서 봐야 돼. 아시겠죠? 국제유가를 이렇게 확실히 이해두고 보시면 삼성 인버스 2배, 곧버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2배 WTI 원유 선물 ETN. 요게 지금 가격이 350원 정도 해요. 좀 중기적으로 보면 저는 500원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500원 이상 갑니다. 아시겠죠? 350원이에요, 지금. 딱 그 관점에서 보시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ETN 오버슈팅 나와봤자 90불대예요. 100불까지도 안 가요. 누가 지금 막 올라오니까 200불 간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이번 장에서도 뭐 장 빠지니까 우리가 코스닥 뭐 거의 900포인트 부근, 코스피 290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가니까 막 뭐 2200포인트 얘기 나오고 2000포인트 부근 얘기 나오고 또 올라가니까 예전에 3200포인트까지 다시 가니까 뭐 4000포인트 얘기 나오고 항상 올라오면 더 간다고 띵띵 하는 애들 있고 내려가면 더 내려간다고 띵띵 하는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투자의 바른 문화가 선도가 안 된다고. 아시겠죠? 함부로 말하는 확실치도 않으면서 맞으면 땡큐고 틀려도 뭐 틀리면 그만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해줘야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번째 기사까지 딱 살펴봤습니다.